저한테 카메라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후지, 소니, 파나소닉 등 다양한 모델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분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맞춰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좁혀지는 모델이 바로 캐논, 그것도 캐논 M50 모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오디오 단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리면 이 수입을 액정을 어떻게 수입을 하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디그레이입니다. 저의 채널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유튜브에 도전하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리뷰하고요, 또 촬영과 편집 기술을 알려주는 채널이니까요, 저의 채널이 기대가 되시면은 오늘 이 영상 이후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캐논 M50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다가올 2022년도에도 여전히 이 모델이 쓸만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과연 쓸만한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버려야 되는지, 이런 판단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델은 2018년 3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무려 4년 전 카메라가 되네요. 화소는 2410만 화소를 채택을 했고, 센서는 APS-C 센서, 크롭 바디입니다. 캐논에서 진짜 허구한 얘기하는 그 AF 속도 역시 캐논답게 아주 뛰어나고요. 렌즈의 왜곡 및 색수차를 이번에 상당히 보정했다라고도 해요. 이 제품 무게를 좀 살펴보자면은 대략 배터리 삽입하고 380g 정도 되네요. 외관에 대해서 좀 말을 하자면은 일단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진짜 앙증맞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니 GV-E10에서도 한번 언급이 한 적이 있는데, 이 플라스티키한 바디예요. 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장점이라 하면은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편한 점.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자체가 뭔가 조금 장난감스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인다라고 할까? 뭔가 묵직한 손맛 자체가 없어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무로 감싸져 있어서 사실 GV-E10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이 고무가 오래 쓰면은 이렇게 좀 벗겨지려고 하는 거 정도? 다만 저의 경우에는 진짜 오래전부터 캐논이나 니콘의 DSLR을 사용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미러리스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모델이 그만큼 가벼워졌으니까요. 이 조작 버튼들은 한 손으로 다루기 편하게 이렇게 아주 인체 공학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LCD는 수입을 액정을 채택을 했고, 이렇게 회전하고 돌아가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으로 인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브이로그를 찍기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떡하니 옆에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LCD가 돌아가지가 않는데, 아니 도대체 이 오디오 단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리면 이 수입을 액정을 어떻게 수입을 하라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근본이 없는 제품 같아.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직장인들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상사 엿먹으라고 막 보고서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막 거지같이 써가지고 올려보내고, 캐논 M50 바디의 외관을 좀 보고 있으면은 뭔가 조금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이크 포트와 USB 단자가 측면에 위치해 있고, 여담이지만 이 제품은 소니처럼 USB를 통해서 실시간 충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니가 진짜 좋은 게 USB를 통해서 실시간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USB를 사용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핸드폰 홀더에다가 장착을 해갖고 그거를 붙여갖고 촬영을 하면은 거의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캐논은 이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외관은 이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캐논이 M50으로 넘어가면서 이미지 센서가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점들이 또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화면의 가장 밝은 부분의 손실을 줄여주는, 즉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톤 우선 기능으로 인해서 역시 밝은 부분의 손실을 줄여주고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듀얼 픽셀 AF 기능과 듀얼 센싱 기능으로 인해서 손떨림 옵션 또한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손떨방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손떨림 옵션을 끄고 렌즈 떨방만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손떨림 옵션 표준으로 켰을 때, 이때는 렌즈 떨방과 합작해서 일명 듀얼 센싱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옵션인 손떨림 옵션을 강함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화면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지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화면이 엄청나게 잘려나갑니다. 이 카메라는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바로 이 중앙 부분이 1.6배 크롭이 된다는 거예요. APS-C 센서가 원래 크롭 바디인데 거기에다가 4K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1.6배 크롭, 손떨림 옵션을 강함으로 설정을 하면은 거기서 또 크롭. 네, 사실 이거는 망원 렌즈 사지 말고 관광 렌즈로 망원 기능 쓰라고 넣어준 제조사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거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캐논을 왜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캐논을 왜 쓰냐면은, 자, 캐논의 색감은 아름답고 밝고 화사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카메라를 정말 많이 만져본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캐논의 색감은 약간 중후한 멋이 있어요. 밝고 화사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디지털적이지 않은 그런 뭔가 중후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메라로 캐논 특유의 색감을 흉내내고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캐논의 색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캐논 카메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색감 때문인데요. 일단 소니 같은 경우에는 S로그라는 걸로 인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굉장히 많이 살릴 수가 있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S로그를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S로그는 무조건 후보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쁜 색감 그게 거의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런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색감 자체가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내가 영화를 찍은 것 같은 아주 예쁜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찍어서 촬영을 해도 평타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카메라, 그게 바로 캐논인 거죠. 우스갯소리로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뷰티 유튜버들은 이 캐논 카메라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파나소닉이나 소니의 4K처럼 이 화질 자체가 뭐 날카롭고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화질이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고, 좋게 표현을 하면은 화질이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부에 잡티나 모공이 자연스럽게 가려진다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날카롭고 그러진 않고 약간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유튜브 영상 찍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부드러운 화질도 캐논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캐논 특유의 그런 중후한 색감과 이런 화질적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맞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 100만원도 안 하는 보급형 카메라로 무슨 돌비비전 HDR 광고 영상 찍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총평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약간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티키한 바디에 4K 촬영을 할 시에 화면이 1.6배 잘려나가는 강제 크롭 바디, 거기에다가 전 구간에서 24프레임의 부재,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지만 뭔가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닿는 경향이 있고, 이게 제 카메라의 문제인지 M50의 고질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장점은 터치 조작이 가능한 회전 LCD, 그리고 가벼운 무게, 거기다가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색감, 저렴한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논의 어마어마한 그 렌즈 라인업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브랜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어댑터를 장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캐논 M50 리뷰를 해봤고요. 이 제품이 과연 2022년도에도 쓸만한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